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현재 기술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생성형 AI 붐인데요. 오늘은 이 폭발적인 기술 도입을 찬양하는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주 비판적이고 날선 역발상을 제시하는 기술평론가 에드 지트론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정한 혁신인지 아니면 거대한 거품인지 그 이면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 도발적인 한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드 지트론은 생성형 AI는 본질적으로 사기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쏘아붙입니다. AI 업계가 기술의 실제 능력을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고 그 화려한 쇼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으로 망가진 재무 상태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들어가는 1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한 신기루에 보조금을 태우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자,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챕터를 짚어볼 겁니다. 생성형 AI 논쟁부터 시작해서 1조 달러의 용광로, 버그와 전력망 문제, 일자리 대체 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컴 버블 이론까지 단계별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체 이 생성형 AI 논증의 본질이 뭔지 그 기반부터 살펴보죠. 이게 지금 업계 상황을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역사상 가장 빨리 도입된 기하급수적인 기술이다 라고 환호하고 있죠. 반면 지트론 같은 비판가들은 잠깐 이거 뚜껑 열어보면 수익도 안 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아니야? 보조금으로 억지로 수요 만들고 있는 엄청난 거품이잖아 라고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AI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역사적인 속도를 방패로 삼습니다. 챗 GPT가 1억 명을 모으는데 딱 60일 걸렸거든요. 틱톡이 9개월, 인터넷이 7년 걸린 거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 엄청난 투자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논리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1조 달러의 용광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대단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 돈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209억 달러, 한화로 약 28조 원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오픈 AI가 작년 한 해 동안 낸 손실액이에요. 지트론은 바로 이 수치를 들이밀면서 이 회사들이 당장 자기들 서비스를 수익성 있게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구조예요. 만약 어떤 헤비 유저가 한 달에 구독료로 200달러를 낸다고 쳐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서버에서 돌리는 AI 컴퓨팅 비용, 즉 토큰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4,000달러치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4,000달러짜리 서비스를 200달러에 퍼주고 있는 셈이에요. 수요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려고 사실상 회사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메꿔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럼 스타트업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에서 GPU를 쓸어 담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AI 산업 전체가 덩치가 커지니까 처음 투자했던 빅테크들의 주가도 덩달아 펌핑되는 겁니다. 진짜 자생적인 수익이 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이 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돈 먹는 하마가 멈출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오픈 AI 한 곳만 해도 2030년까지 컴퓨팅 비용으로 7,500억 달러를 쓸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7,500억 달러요. 지트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딴 식의 천문학적인 지출은 절대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말이죠. 자, 돈 이야기는 이쯤하고 세 번째, 버그와 전력망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밖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들을 좀 볼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텍사스에 계획된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무려 1.2기가와트의 전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꽤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전체가 쓰는 에너지를 1172배나 좁은 공간에 억지로 쑤셔 넣은 거랑 똑같아요. 전력망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전력망 갉아먹는 건 그렇다 치고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트론은 AI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해요.
요즘 개발자들이 AI 코딩 도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버그 투성인 코드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GitHub나 AWS 같은 핵심 인프라 플랫폼에서 서버가 뻗거나 다운타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들이밀었는데 오히려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도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바로 그 일자리 대체 신호입니다. AI 회사 CEO들은 툭하면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거다라고 우리한테 겁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트로는 여기서 팩트 폭행을 날립니다. 화이트 칼라 붕괴?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경제 데이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AI로 생산성이 확 올랐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하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일자리를 싹 다 뺏어갈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깊은 맥락이 필요한 일은 여전히 못하고 그저 그런 수준 낮은 결과물, 지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쓰레기 수준의 산출물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픈 AI 내부 데이터조차도 기업이 AI 토큰에 돈을 쓰는 것과 실제 직원들이 수익을 내는 것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돈은 썼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안 보인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의 이면을 설명해 줄 큰 그림, 바로 룻컴 버블 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룻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썩어간다는 뜻의 영어 단어 rat과 닷컴 버블을 합쳐서 지트론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진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한테 우리 아직 안 끝났다, 새로운 기술 혁명이 왔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수익도 안 나는 AI에 억지로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 가짜 성장을 연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품이 어떻게 팽창했는지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쉽게 돈 벌던 시절이 지나가자 빅테크는 AI를 하나의 거대한 탈출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과대 광고를 등에 업고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는 투명하게 안 밝히면서 주가만 계속 펌핑하고 있는 거죠. 당장의 엄청난 손실을 미래의 장밋빛 환상으로 교묘하게 덮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트론의 말대로 이 모든 게 막대한 보조금으로 억지로 부풀린 거대한 환상이라면요. 언젠가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마침내 말라버렸을 때 이 1조 달러짜리 청구서를 뒤집어 쓰게 될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논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